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계시민교육 콘텐츠를 널리 알리려는 브랜뉴 GCD의 블루리본 선생님입니다. 국제연합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자동차 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어요. 자동차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14세 이하 보행 중 사망자 수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2020년으로 갈수록 점점 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네요. 오늘은 그래서 교통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통사고와 교통수칙에 대한 퀴즈를 해결해 볼까요? 1번 OX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이다. 정답은 O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10월에서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전체 사고의 18%를 차지합니다. 2번 문제.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1번 3월, 2번 6월, 3번 11월. 네, 정답은 2번 6월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6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어린이들의 사상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교통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한 가지 사물이나 생각에 집중하면 다른 상황이나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므로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무조건 안전한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3번 OX 문제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답은 X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토요일이 17.8%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보행 중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중 낮과 저녁 시간대를 조심해야겠네요. 4번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스쿨존이라고도 부르는 구역은 다들 알고 있죠? 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통상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는 30km 이내로 시속 30km 이내죠.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 5번은 OX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OX 골라보세요. 정답은 네, O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2만 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교육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통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2번 시속 30km로 주행하는 차보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더 크게 다친다. 3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못하지만 인도에 자동차, 오토바이를 세워둬도 된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도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92.6%입니다.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15.4%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속도가 빠르면 충돌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사망 확률도 80% 이상으로 커진다고 해요.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감소하고 있어도 앞으로 더 많은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아니든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7번 문제. 도로를 따라 걸어갈 때 지켜야 할 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걷지 않는다. 2번. 도로를 따라 걸어가야 할 때 차량을 등지고 걸어간다. 3번. 비 오는 날, 어두운 날, 야간에는 가능한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걸어간다. 4번. 밤에 걸을 때 자동차 전조등 빛이 비추는 범위를 넘어서면 운전자가 깜깜하여 보이지 않으므로 항상 조심한다. 5번. 공을 차면서 걷거나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차를 등지고 걸어가면 차를 보면서 걷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를 다닐 때도 차와 운전자를 마주보면서 걷도록 합시다. 8번. 도로를 횡단할 때 안전수칙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횡단보도라도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므로 차량의 운전자가 나를 보았는지 확인한 후 횡단한다. 2번. 신호등 녹색불이 깜빡거리면 내가 가능한 가장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넌다. 3번. 휴대전화를 보면서 건너가지 않는다. 4번. 도로를 건너갈 때 차량 사이를 지나 건너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뛰는 사람의 사고 위험은 걷는 경우보다 7배 높고요. 차량 사이 또는 차량 앞뒤로 뛸 경우는 사고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차량에 탑승할 때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버스에 타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2번. 뒷좌석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 3번. 13세 미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4번. 초등학생이 되면 카시트에 앉지 않아도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올바르게 착용한 안전벨트는 생존율을 무려 5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하죠.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고요.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키가 145cm, 몸무게 36kg가 넘지 않는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어른용 안전벨트만 착용하면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5.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몸무게와 키를 고려해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10번 문제. 자전거 운전과 관련한 안전수칙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2번. 자전거는 차가 아니다. 3번. 자전거를 탈 때에는 최고 시속 20km 이하로 달린다. 4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갑, 안전모 등의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네, 알겠나요? 답은? 네, 2번이에요. 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되므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차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을 꼭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학생들은 항상 타기 전에 그림과 같은 7가지 영역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마지막으로 안전한 안전모 착용까지 확인합시다. 241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눈썹 위에 손가락 2개가 들어갈 공간만 남기고 이마가 덮이도록 착용한다. 4 법칙은 귀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어 손가락과 안전모의 끈이 포개지도록 합니다. 지금 같이 따라하고 있나요? 손 모양 따라해보세요. 1 법칙은 버클을 딱 소리가 나도록 잠근 뒤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남기고 끈을 잘 조여줍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통수칙을 잘 지키는 안전한 생활 해 나갑시다.